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2019년도 새해 첫 거래일이 오늘 드디어 장을 마감을 했네요.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하락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새해 첫날부터 그렇게 썩 좋은 출발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중국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 악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마 드렸을 거예요.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이 예견된 악재인데 시장에서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걸 꿋꿋이 막아준 거는 기관들이었어요. 기관들. 일단은 기관들이어서 일단은 그 기관의 물량 출회에 대한 염려를 우려를 했었고요. 지난주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일단은 금투 물량을 웨인이 받아줬어요. 웨인이 받아줬는데 이 모습은 사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장 초반에 웨인이 매수를 하다가 이게 중국 증시가 꺾이는 걸 보고 급격하게 매도로 돌아섰어요. 특히 이따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선물 대량 매도가 나왔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대형주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지수에 영향이 미치거나 지수가 하락을 하면 개별 종목에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제조 PMI 지수가 이제 50을 하회했어요. 49.4로. 이건 문제죠. 오늘 밤 미국 나와요. 미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근데 중국 제조업 PMI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장의 예상치는 50.1이었거든요. 근데 49.4가 나왔어요.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도 지금 예상치는 전분기랑 같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게 돌아가는 판국을 보면은 그게 아닐 확률이 높죠. 또 하락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도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아직도 시장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고 현금 비중이 꼭 필요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일단은 1월쯤에 바닥은 한번 찍을 테지만 이걸 확인하고 이제 단기적으로 먹을 건 먹어야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장을 보면서 연말 연초에 증시는 한 번 정도는 꼭 이래 빠졌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이 구간에 꼭 저희가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장 시황 정확히 전달 드리고 넘어갈게요. 금일 이제 기관 쪽 매도 나왔고 어제 이제 라이브에서 제가 11시 즉 장 시작하고 이런 시가 붕괴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자 플러스 프로그램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도 이게 정확하게 이런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줄줄 흘렀어요. 이거 요즘 장세는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진짜 잘못하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요. 지금 기관 쪽에서 금투에서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금투가 1조 한 7천억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나온 물량이 아직 많다. 나올 물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금투 쪽에 물량이 다 나와야 돼요. 이거를 외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미지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은 지금 1.23으로 긍정적이에요. 일단은 1130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인데 이 긍정적인 것보다도 금이에요. 금 가격. 금 가격이 이제 증시가 올라가면 반등을 하면은 금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이따 이 금도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금은 올라가요. 계속.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그 위험성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몰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의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장 방어적으로 봐야 되고 이제 남북기업주 관련해서 김정은 신년사 나오고 해서 좋았는데 장초 갭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특히 개성공단 쪽. 그리고 금강산도 어느 정도 나왔죠. 이렇게 갭이 떠버리면
차익 실현해야 돼요. 나와야 돼요. 갭이 떠버리면. 즉 지난주 목요일부터 이제 매수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뭐 충분히 그 전에 했으면은 문제 없었을 거고 오늘 들어간 거는 현명하지 못한 매매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소차 오늘도 여전히 강했고요. 지금 지난주부터 진행됐던 5G 이거 테마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이거는 지는 해예요. 이거는 지는 해. 곧 있으면 고점을 쳐야 되는 시점이고 정치 테마주는 이제는 폭탄 돌리기예요. 폭탄 돌리기. 폭탄. 네. 잘못하다가 나한테 오면은 죽죠. 예전에 가족 오락관. 그리고 바이오주는 옥석이에요. 옥석. 옥석을 가려야 돼요. 옥석. 바이오주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왜냐면 코스닥의 이 하나의 한 축이 어떻게 보면은 이 코스닥을 크게 이렇게 나누면 한 축이 제약바이오니까 여기가 이렇게 큰 게 제약바이오인데 어떻게 이걸 놓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옥석을 가릴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코스피 코스닥은 철저히 박스권 하단 공략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코스피는 이제 코스닥은 좀 더 코스피보다는 긍정적이나 코스피는 지금 하단 붕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단 붕괴. 이거는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일단 중국 증시 보고 더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불안하니까. 자, 금일 매동 볼게요. 일단은 매동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개인 쪽에서 1조 가까이 샀네요. 1조가 좀 안 되나? 뭐 얼추 한 9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중요한 게 일단 이 프로그램 쪽 항상 봐야 되는 게 이 코스피 아래는 코스닥이잖아요. 이게 이 위에가 0원이에요. 이미 아래로 큰 폭의 매수세가 없는 상태에서 네, 무너졌을 때 쭉 무너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 프로그램이 이제 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은 우리 어느 시점부터 이게 엄청 매매가 많아졌어요.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이 로직이 움직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방향으로 가버리면 투자 심리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를 체크해서 수급을 보면서 하시는 게 맞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선물을 좀 봐야 되는데 와 외인이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무지하게 선물을 거의 8천억까지 팔다가 막판에 1천억 이렇게 했는데 최근 기간 내에서는 최대 매도가 나왔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거의 대형주 위주겠죠. 대형주 위주 쪽으로 선물이 나왔는데 이건 선물 포지션이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콜이 1조 2천억 정도 상방이었는데 이게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제가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코스피는 금투에서 일단은 6천억, 7천억 나왔네요. 7천억 나오고 7천억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관계 쪽에서 이 기간에 연말에 샀던 거 1조 뺐네요. 1조. 지금 7천억이니까 금투에서 나올 물량 어느 정도 조금 더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외인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이 받는 모습은 그렇게 속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코스닥 쪽은 아직 나올 물량 더 있습니다. 연말에 들어온 것만 해도 2,700억, 2,800억이에요. 이 금액 그냥 고스란히 다 나올 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뭐 업종별로 보면 뭐 다른 거는 뭐 이제 크게 없는데 통신 쪽이에요. 통신 쪽.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통신 쪽은 그나마 살아있다. 통신 쪽, 이쪽 통신 쪽 그나마 살아있죠. 통신 쪽 양호해요. 어떻게 해서든 아무튼 큰 매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급 유입이 되고 있는 게 통신 쪽이니까 통신 쪽 네, 유심히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증시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지금 미국 증시 선물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넘기 어렵겠다라고 한 부분 나스닥 여기 저항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력한 힘으로 예를 들면은 거래량 이렇게 동반한 상태에서 강력하게 뚫어줘야 돼요. 이거를 강력하게 뚫어주면 추세 전환이 되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 안 되면 흘러내리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그러면 이 쌍바닥 확인하러 간단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게 이 쌍바닥 확인하다가 이 쌍바닥을 못 해버리면 급락 나와요. 여기서는 투매가 진짜 투매 나와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일단은 단기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여기까지 못 올라오고 내려가면 아래에서 재차 하락 이 지지력 테스트가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일자 라이브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항생이 올랐다, 그 PMI 지수가 떨어졌는데 항생이 올랐다 하는데, 항생하고 저희랑은 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중국 본토를 따라가기 때문에 본토를 봐야 되고, 본토 위치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지금 본토 위치가 지금 전고점 라인에서 이날은 휩소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휩소 라인을 이미 깨버렸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여기서 시나리오를 항상 저희가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좋은데, 만약 이 협상이 잘 안 됐다 하면 또 한번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지금 그 연휴 동안 트럼프랑 이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데 이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반도체 이 고점 맞고 떨어질 확률 높고요. 그다음에 애플이 좀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 지점이 회복을 해도 강력한 저항이 될 거예요. 이제는 강력한 지지였으니까 강력한 저항이에요. 이제 이거를 거의 뚫기 힘들 거예요. 당분간은. 또 뭐를 봐야 되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지금 전반적으로 나스닥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일단은 바닥 전부 다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종목별로도 이게 살아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브라이어전. 통신은 그나마 올라오네요. 어차피 미국도 5G 기대감이 솔솔 한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이런 구간 다시 살아났으니까 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신 쪽이 양호할 것 같아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자, 그럼 지표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먼저 코스닥 먼저 볼게요. 일단 지수가 어떤 거 간에 어제 제가 설명했고 라이브 때도 이거를 무지하게 반복 드렸어요. 무지하게 이 패턴이 나올 확률이 높다. 오늘 이 패턴 나왔고요. 내일 이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일은 즉 12월 28일 날 했던 패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장 막판에 외인이 1000억 사주면서 끌어올렸거든요. 이거는 조금 올리려고 1000억이 들었어요. 1000억.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어떻게 시장을 돌리는지, 적어도 약간의 갭이 나오면 좋겠죠. 그리고 또 똑같아요. 전략은 10시 반 청산 바닥 확인. 그러면 이런 데가 바닥 확인이 돼야 되겠죠. 지금은 박스권 장세니까 내려오면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왜냐면 21선 저항 맞고 내려오는 거고, 당연히 맞아야 될 저항에 맞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건 단순하게 지수에 대한 겁니다. 지수에 대한 거니까 지수가 내릴 때는 모든 종목을 매수할 때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할 때도 좀 더 낮은 가격에 빨리 매도하면은 뭐 크게 뭐 잃고 손해 볼 일은 없죠. 지금 코스피가 좀 어려워요. 지수는 어려워요. 흔히 말하면 그럴 수도 있죠. 밸류상으로 봤을 때 국내 증시는 PBR상으로 보면 굉장한 저평가다.
근데 저평가가 나더라도 지금 뭐 그렇죠. 글로벌 상황이라든지 국내 기업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될 조짐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저평가 구간이지만은 안심할 구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 영상에서도 국내 증권사 2019년도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사실 생각은 이 박스피 하단까지는 한번 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 박스를 깨고 내려가냐? 저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도 생각은 열어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이 깨지면 이거 무조건 2000포인트 깨지고 1900포인트 위협할 확률 굉장히 높아요. 중국이 깨지면. 그러니까 코스피 계속 조심히 하시면서 현금 잘 지키고 장을 보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종목 보고 오늘 마칠게요. 일단 먼저 신라젠 잠시만. 일단 먼저 신라젠 먼저 보죠. 일단 금일 보면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이 무너지는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해서 몇 개 종목이 좀 빠지긴 했지만은 일단은 셀트리온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좀 빠졌어요 금일. 근데 이거는 이제 공매도를 상환했던 부분에서 그냥 그 기관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 차익 이거를 올렸던 거는 공매도를 상환하면서 올린 거고 이 부분은 지들 가지고 있는 물량 판 거 같아요 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들이 가지고 있던 물량을 판 거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이 셀트리온은 박스권 그리면서 갈 확률이 높아가지고 워낙 시총이 크니까 뭐 폭등하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자리가 쉽게 뚫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 올라가려면 엄청 진통을 겪어야 될 자리고 이런 라인의 박스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신라젠 또한 마찬가지죠. 기회만 된다면 이 아래로 내려오면은 네 매수를 하고 싶은 기회죠. 이때 한번 잡았고 아직은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인 일단은 이때 지켜줬던 이 라인이 오면 뭐 손절을 각오하고라도 볼 수 있는 라인들이에요. 이 라인이죠. 이 라인. 주식은 원래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기다리고 하는 게 이 라인 오면 한번 보는 게 지수가 빠지면 이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붕괴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포트에서 빠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위치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바이로메드. 이거는 매수가 아닙니다. 일단은 시장의 중심주기 때문에 보는 거고요. 일단 바이로메드가 얘도 삼상이 있지만은 줄기세포 쪽에도 가까운 종목이에요. 지금 줄기세포 관련해서 강스텐 바이오가 올라갔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 파미셀 이거 그 후광 좀 받고 있어요. 강스텐 바이오를 보면서 파미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고 파미셀도 굉장히 위치가 나쁜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여기서 힘을 받고 올라가면 뚫고 갈 수 있어요. 저는 일단은 최소한 이 구간까지는 보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남북경협주 관련한 AS 보죠. 현대 엘리베이 지금 이게 그 갭으로 떠서 밀려버렸는데 이른봉이 더 나와서 이런 거는 또 추세 그리고 다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1선 아래쪽은 항상 좋은 위치였기 때문에 이런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급은 어차피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북미 정상회담이 어차피 남아 있으니까 쌍용 성진양해 같은 경우는 매수 자체가 안 됐던 종목이고 이 추세 하단 쪽 21선 아래쪽 오면 한 번 정도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아직도 관심권 안에 두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제가 종가 베팅을 했다 했잖아요. 이제 남북기업주 저는 이제 인디에프 쪽 봤었는데 운 좋게 개성공단이 너무 터져 버렸어요. 이렇게 뜨면 무조건 다 매도를 쳐야 돼요. 이런 거는 따라 들어갈 자리도 아니에요. 이 전고점 라인에 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까지만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셌죠. 그러면은 얘가 워낙에 셌기 때문에 이제는 좀 흘러내릴 확률이 높아요. 적어도 2연봉 이상은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빼고 당분간은 이 아래 내려와야 이거는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래 와야. 그 전에는 그냥 보내주는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인디에프 매매 하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목에 피를 토하면서 말을 했던 5G 쪽인데 오늘도 5G 쪽 괜찮았어요. 이거는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제가 탑픽으로 저는 이 종목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탑픽으로 저는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이때 말씀드리면서 수소차 초기 테마를 보고 이거를 잡았기 때문에 높게 본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들어가셨든 뭐 아마 이제 금요일 날은 못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무도 오늘 뭐 시초가에 들어가셨든 뭐 하든 들어갔으면 그냥 홀딩이에요. 지금부터는 이런 거는 홀딩하고 뭐 눌려주면은 감사한 거죠. 근데 저는 내일도 이렇게 떠서 출발할 것 같아요. 이렇게 떠서 갈 것 같고 이렇게 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윗골이 달아요. 윗골이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이런 자리 어차피 갭을 떠서 간다면은 좀 낮은 자리에서 좀 모아가야죠. 분할로 잡아가지고 2차 파동까지 2차 파동이 나오면 저는 이거 한두 달 내로 16,000원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5G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5G 중에서 이제 또 신고가 낼 타이밍이죠. 이거 월봉으로 보면 이렇게 가서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거 뚫으면 신고가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거 관심 갖고 이거 뚫으면 이때부터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없어요. 이수페타시스. 그 다음에 오이솔루션. 이미 오늘 일단은 피레침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정받으면 볼 거예요. 어차피 5G 중에서는 그렇죠. 광 트랜시버라고 해가지고 트래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필요한 게 있는데 국내 얘네가 독점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내려오면은 잡는 전략 좋아 보여요. 내려오면은 이제 분명히 내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기회 줘요. 이런 거. 네, 내려오면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들어가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됩니다. 철저하게 이제 저가 눌림에서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으로 에스코넥 지금 보는 종목이에요. 지금 제가 전에 봤던 종목이 YJM 게임즈 말씀드렸죠. VR 쪽. 근데 너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좀 지금 이렇게 올라가서 좀 부담스러운데 내려오면 해야 되고 이런 쪽은 지금 전에 제가 올려놓았던 방송 한번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떤 거를 보시면 되냐면 뭐 방송을 보시면은 이 5G 산업 관련 라이브 이거랑 이거 두 개를 좀 보시면은 알 거예요. 어차피 지금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쪽 분야니까 특히 기조 연설을 하게 되면 기조 연설을 했을 때 AI가 3명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3명이서 연설을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 명 이제 통신사 쪽 이 5G가
기업에 미치는, 세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조연설을 해요. 저는 작년에도 증시를 봤었고 재작년에도 증시를 봤고 매해마다 증시를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험상에서는 이런 기조연설의 파워가 세지 뭐 누가 참가했다 뭐가 아니에요. 기조연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 증시의 영향력이 반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저도 지속적으로 뭐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또 공유를 하겠지만 5G 관련 4차 산업 쪽 좀 계속 봐야 돼요. 4차 산업 많잖아요. 4차 산업 하면은 뭐 오늘 보니까 텔레칩스인가? 텔레칩스 뭐 이렇게 날라가던데 그리고 뭐 자율주행 있을 거고 예? 자율주행 있죠. 로봇 있죠. 그다음에 뭐 AI 쪽이니까 엄청 많아요. 이쪽 4차 산업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4차 산업을 단순하게 재무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런 뭔가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와 함께 공략을 해야만이 또 이게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또 이 이슈가 끝나면 또 한참 동안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게 4차 산업입니다. 왜? 실적이 안 좋거든요. 4차 산업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CS 그리고 CS를 넘어서 MWC까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소차는 가지고 있는 자의 영역입니다. 지금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더 날아갈 것 같아요. 천장 뚫고 갈 것 같고 하늘로 갈 것 같은데 이 월봉으로 보면 맥시멈까지 왔어요. 이거 뚫고 가면 돼요. 이거 뚫고 날아가면은 이 끝이 어딘지를 모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또 조정 맞는다면 굉장히 아픈 자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래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의 영역입니다. 추격 매수 하다가는 여기서 큰 코 다칠 수 있는 거니까 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치고요. 일단 오늘 밤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또 외부 미팅이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라이브 진행할 테니까 이제 따로 공지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진행하고 시간이 안 되면 진행 안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장 수고 많으셨고 뭐 비록 장은 안 좋지만 네 1월 달에 어느 정도 바닥은 저는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기회 잘 노려서 1월 달에 꼭 수익으로 마감하는 장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